네, 안녕하세요. 이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학교폭력 절차나 학교폭력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다 법률 절차죠. 그래서 법률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에 대한 지식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 입증 책임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입증이 안 될 경우에 누가 불이익을 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죠. 우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입증이 서로 잘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일 때 그 패소의 불이익을 원고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라고 하면 입증이 안 되면 원고가 지는 거고, 피고에 있다라고 하면 입증이 안 되면 피고가 지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전담조사관, 교육청에서 파견한 전담조사관이 조사에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의 실질적인 증거 마련에 입증의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니죠. 전담조사관님들도 수사기관에서 일하셨던, 퇴직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학교에 오면 훨씬 그 권한이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무를 보면 입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측이 집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증거가 있고 입증이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징계를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뭔가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징계를 내리는 거를 꺼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피해자가 완벽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를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 입증이 안 됐을 때 불이익은 피해자 측이집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저 맞았어요, 제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하고 가해자 측은 아니라고 하겠죠. 보통 아니라고 많이 부인을 하죠.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면 학폭위에서는 당연히 입증이 안 되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조치 없음이 나옵니다. 조치 없음은 곧 패소죠. 학폭 신고를 했지만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형사사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렸어요. 이거 학폭위에도 신고하겠지만 내가 꽤 많이 다쳤어. 학폭 신고도 하지만 형사 고소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맞아서 병원 가서 뗀 진단서는 있지만 제가 그건 이제 피해 사실 소명 자료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런 진단서, 왜 그런 부상을 입게 됐는지 가해자가 나를 때린 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일단 진단서만 첨부해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뭐 피해자도 불러다가 물어보고 가해자도 불러다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가해자가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CCTV 자료가 물적 증거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해서 뭐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뭐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고 강제 압수수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입증이 되면 당연히 가해자는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구제를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내지는 소명의 책임이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인 측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의무는 있지만 그 입증이 안 됐을 때 최종적인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 고소인 측이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금전 청구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너가 나한테 이러한 가해행위를 했지. 이거는 민법 제750조 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고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내 치료비, 위자료, 금전적 손해에 관한 것들을 네가 배상해야 돼 라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원고한테 있습니다. 원고가 모든 사실을 다 입증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배상을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손해를 받았는지도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입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보통 마지막에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지서가 나올 거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사기관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입증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른 기관을 거쳐서 유의미한 결과 통지서를 내가 피해자라는 걸 받았죠. 그걸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훨씬 입증이 쉽고, 물론 이제 100%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폭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음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땅의 헤딩보다는 가해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민사
민사법원의 판사님께서도 아, 가해자가 맞구나 라는 정도의 강한 심증 형성은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마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내가 피해자라서 학폭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또 학폭 신고를 해? 일단 되게 감정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 내용을 보죠. 신고 내용을 보면 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마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막 화가 나서 이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마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위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증을 다 마련하려고 하면 사람이 되게 그땐 진짜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화내실 필요 없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입증 책임은 그쪽에 있고 안 되면 조치 없음이 나올 거예요. 마폭에 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우리 주장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어요.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입증이 안 됐을 때 누가 불이익을 지는가? 불이익을 지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입증 책임이 내가 과연 있는가? 입증 책임이 없는데 내가 너무 오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